넣지 말아야 된다. 소식 넣지 말아야 돼. 안 돼. 변하지 않는 균형. 1분 남았어요. 리프레시 your mind 해야 되는데 리프레시 your memory를 꿈을 뻔했어요. 와, 영어로 농담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 나 필름 받아야겠다. 영어 농담 되네. 다 가야 돼. 한 번씩. 인도네시아 안 간 사람들 데리고 갈까? 한국말을 이렇게나 쓰셨어. 한국말로 쓰더라고. 와. 이야. 엑설런트, 엑설런트. 조연숙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우리 업무소고 안 돼 있죠? 네. 30분이 되었습니다. 조연숙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네,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 제목은 캐리비안의 라지 생태, 해양 생태계 뭐라고 해야죠? 대형? 광이요? 광역. 뛰어나다. 광역. 캐리비안 광역 해양 생태계에서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의 오염 상태, 현황에 대한 것인데 시기는 1980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보고된 보고서를 그리고 ICC 데이터를 리뷰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쭉 애브스트랙트를 보면은 뭐 흔히 듣는 얘기, 플라스틱 쓰레기가 굉장히 해양 생태계에 그 스트레서가 되고 있고 이것 또한 캐리비안 해의 광역 생태계, 해양 생태계에서 마찬가지다. 그래서 클린시라는 개념이 유엔에 의해서 유엔의 2020년에서 30년 맞나요? 뒤에 있는데 10년간의 그 앰비셔스 골, 아주 야망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그 해양 오염 쓰레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보고된 이 캐리비안 해에서의 해양 쓰레기 논문을 리뷰했고 ICC 데이터를 리뷰를 해서 이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여기 이 논문의 목적은 해양 쓰레기의 분포, 그리고 정량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소스, 기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트랜스포트 앤 페이트, 이동은 어떻게 되는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이것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머린 데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쓰레기를 일컫는 것이고,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특히 그냥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CLM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는 CLM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캐리비안의 광역 해양 생태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밝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종 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ICC 데이터를 포함을 시켰다. 이 논문에서 리뷰하고 있는 것은 그 스냅샷이라고 해서 그 상황이 어떤지를 대략 밝혀주는, 디테일한 것은 그 보고서에 나오겠으니까 그것들을 밝혀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밝혀진 거는 해양 쓰레기가 육상기인과 해상기인에서 온다. 그렇지만 육상기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더 많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있는, 여기에 리뷰한 이 데이터들이 정책을,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양 쓰레기가 아주 지속적이고 트랜스 바운더리 네이처라고 하죠. 그 넘나드는, 영역을 넘나드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원인, 영향들을 밝히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모나이징, 서로 협력하고 조화하는 리저널 인터내셔널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리저널, 지역적인, 한 나라에 그치지 않고 그 캐리비안 해라는 것,
그 해의 영역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떤 접근을 하는 것이 지금의 중요한 시급한 과제이다라고 인트로덕션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논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다 엘리샤 쌤이 그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PPT를.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고 그 PPT를 한번 쭉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서. 근데 논문을 안 보시면 가끔 논문이 어떻게 됐더라 보고 이 논문 했나? 세미나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림 2개 나왔죠? 표 하나, 그림으로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림이 3개 있고 쭉 가다가 마지막으로 그림이 4개 있고 이렇게 10페이지 애스트랙트 이렇게 되는 논문입니다. 제가 여기 네, 이렇게 되십니다. 왜 거기로 갔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가리죠? 그냥 할까요? 슬라이드. 여기서도 슬라이드. 네. 네. 아, 여기 멋진 제목이 있었네요. 대규모 캐리비안 해양 생태계에서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 현황. 1980년부터 1920년까지. 여기서 계신 분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2020년. 반 이상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대. 네, 영어만.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982, 2020. 방금 필리핀에서 돌아오신 분이라서 영어가 잘 안 되네요. 네, 여기 앱스트랙트를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어느 지역이냐, 이 연구 범위가 어느 지역이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 칼라 같이 표현되어 있는 것의 왼쪽은 대형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이 이만큼 연구된 연구 편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어 리뷰드 스터디 편수,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콜ум비아에서는 비치에서는 13편,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코스탈 워러에서는 1편, 맹그로브에서 1편, 딥시에서 1편. 그래서 리뷰한 논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에서 보면 비치 세디멘트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밝힌 것이 6편, 그리고 코스탈 워러에서 2편, 맹그로브 세트먼트에서 1편, 그리고 생물 시료에서 2편. 이렇게 보시면 개략적으로 연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쪽은 비치가 한 편씩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만큼 했다는 것도 기특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콜롬비아에서 논문에서 계속 나오는데 콜롬비아에서 가장 많이 연구돼 있고 그래서 오염도 여기가 가장 많이 보고가 돼 있는데 여기가 보고가 많이 돼 있는 거하고 실제로 여기가 오염이 제일 높은 지역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연구가 여기가 많이 돼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 혼두라스라는 지역이 여기 있고 벨리즈 여기 있습니다. 멕시코 여기 있고 그리고 자메이카 여기 있고 바하마 위에 있고 쿠바 그러니까 플로리다의 끝이 여기예요. 퀴에스트가 여기 있고 쿠바 도미니카 우리 흔히 아는 것만 얘기를 드리면 푸에르토리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뭐 처음 듣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이 코스탈 워러라고 되어 있는 것은 2존까지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연구 범위가 거기까지 닿았다. 샘플을 거기까지 해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Major Rivers and Ocean Current Influencing the CLME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오션 커런트의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로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잘 따라가 보시면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도네요. 이름은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캐리비안 커런츠, 캡탄 커런츠, 플로리다 커런츠. 말이 좀 어려워요. 걸프루프 커런츠, 걸프루프 에디. 아마 콜롬비아 자이오가 여기서 이렇게 빙빙 도나가요. 쓰레기가 여기 좀 많이 쌓이겠는데 거기서 연구된 게 있다고 보니까 잘 모르겠고 여기 이렇게 리버입니다. 여기 리버가 해양 쓰레기를 해양으로 배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리버를 잘 표시해 줬습니다. 이것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물종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이 지역에서
생물종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해 준 것입니다. 생물종에 대해서 보면은 플라스틱 인제스천에 의해서 섭취에 의해서 이러한 거북 그리고 바다새, 물고기에 영향을 미친다. 에컬로지컬 이펙트를 보면은 이게 동물 산호 종류예요. 얘가 인제스천 그리고 이제스천 먹고 배출하는 것을 보고한 논문이 있는데 그것이 석회화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고 논문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얘는 선충류라고 돼 있는데 얘가 여기서 케미컬이라고 했는데 케미컬 농도를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한테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 영향은 논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충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지컬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북은 이렇게 올가매서 인탱글먼트죠. 얽힘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여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별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망그로브가 있으니까 망그로브의 그 루트 이거를 프랍이라고 하는데 프랍에 비닐봉지나 뭐 어망이라도 많이 걸리면 이게 스모더링에서 질식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망그로브에 영향을 미친다. 스모더링 위치인데요. 플로나 포나 동물군과 식물군에 똑같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콜로지컬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니까 인베이시브 스피시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뭐랄까요? 외래종의 침략? 외래종을 유입 아니 그러니까 살지 않는 다른 지역에 옮기니까 이게 생태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쓰레기만 요게 종만 옮기는 것뿐이 아니라 여기가 야기하는 많은 문제들을 같이 옮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생태학적 영향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망그로브 숲을 망가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태학적 영향 이것이 광범위하게 펼쳐지면 생태학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생태학적 영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케미컬 이펙트라고 해서 화학물질의 영향 이것은 흔히 많이 좀 들어본 걸로 하나는 흡착에 의한 화학물질이 있고 하나는 원래 내재되어 있는 만들 때 넣은 뭐라고 하죠? 흡수제 아니고 하여튼 제조된 가소제 첨가된 화학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주 유해한 물질로 심지어 1980년대 초반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에요. PCB 그리고 폴리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나 PAH라고 하는데 이게 다 팝스 물질인데 PAH, PCB, DDT 그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게 나아가면 더 톡식한 물질로 다이옥신이 있습니다. 벤조퓨란 뭐 이런 물질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팝스 계열로 많이 들어보셨어요. 팝스라는 말은 굉장히 유독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생산도 금지되고 뭐 사용도 금지된 뭐 이런 물질인데 그것들이 표면에 흡착을 해서 그것이 우리 어떤 생물체 내에 들어가면 탈착을 할 거냐. 흡착을 한다는 얘기는 본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생물체에 내려가서 탈착도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소제 물질은 뭐 플라스틱의 성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만 여러 가지 물질이 심지어는 뭐 280개 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물질 하나하나들이 다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화학적 물질을 화학적인 영향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생물학적 영향, 물리적 영향 그리고 생태학적 영향, 화학물질에 의한 영향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물질을 아까 외래종이 여기에 플라스틱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이 오염 물질을 다른 쪽으로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또 이야기가 되고 거기에 대한 PBD도 유명한 물질이죠. PBD 하나는 HBCD 뭐 이런 물질도 있고 페놀 많이 들었던 우리나라 뭐 옛날에 수돗물에 나와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던 페놀이라는 물질 이런 물질도 다 같이 이런 물질 자체가 흡수했을 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 플라스틱에서 이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그림은
개념도인데 해양 환경에 있어서의 플라스틱 쓰레기의 개념도를 그린 그림인데 이게 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이 각 단계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anthropogenic activity라고 해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해양 쓰레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각 조그맣게 본 것 같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것들이 영향은 무엇인지 이렇게 단계별로 그려줬는데 꽤 이해하기 좋게 그렸습니다. 섹터에 관한 뭐 논란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도 좋을 뻔했는데 밑에서 올라갔어요. 어떤 활동에 의해서 쓰레기가 발생하느냐? 육상 섹터에서, 육상에서, 그리고 해상에서 이러한 활동들에 의해서 쓰레기가 발생을 합니다. 도메스틱, 가정에서, 여기서는 산업에서, 농업에서, 그리고 관광으로, 랜드필, 매립지로, 그리고 오픈 덤프라는 것은 비위생 매립이죠. 여기서 발생하기도 하고 하수 처리장에서도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을 말하겠죠. 그리고 피싱, 어업에서 발생을 하고 메리타임 액티비티, 메리타임 트랜스포트라고 해요. 운송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고, 운송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 쓰레기 버리기 때문에 발생하겠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뭐 양식 같은 활동도 있겠죠. 레저 활동 이런 것들에서 또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디스포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버리고 오픈 덤핑에 버리고 아예 오픈 덤핑에 쓰레기가 가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로 환경으로 유출되기가 쉽고 아예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악천후라고 하죠. 기후가 아주 비바람이 치거나 뭐 홍수, 태풍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쓰레기들이 특히나 불충분하게 처리된 쓰레기들이 환경에 유출되고 결국은 바다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냐? 강이나 오션 커런트를 통해서 가게 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뭐 유출되고 이런 분열태에서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는 어디에 이게 쓰레기가 있게 되느냐 하면은 에코시스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에코시스템, 에코시스템의 영역을 보면 비치에, 망그로브에, 시그레스, 코랄, 딥시 이런 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기 쓰레기가 있는 섹터가 된다. 컴파트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영향을 미치는 생물종을 보면 특히나 많이 보고되는 것들이 거북, 바다새, 피쉬, 그리고 조개류, 셀피쉬 이런 종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정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측정을 해서 개수를 세고 무게를 기록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머린 데브리 덴시티라고 해서 쓰레기의 풍도 또는 농도를 재게 되고 이거는 대형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이런 농도들을 이러한 섹터들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측정한 것에 기초로 해서 대형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의 기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생물학적으로 또는 생태학적으로 아까 본 것처럼 얽힘 또는 뭐 질식사, 생물을 질식을 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고 화물질에 의해서 첨가제나 합착제에 의해서 일으키고 소셜, 헬스, 이코노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에 나온 그림이고 굉장히 자세히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려 지금부터 40장을 할 건데 제가 40장을 하면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아서 빨간 글씨를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게 아니니까 좀 저도 성의를 표시하려고 빨간 것만 해보면 인트로덕션에 나왔죠. 이 지역은 아까 보신 그 지역입니다. 광역, 캐리비안, 해양 생태계.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스몰 아일랜드 디벨로핑 스테이츠라고 해서 SIDS라고 하는 일컫는 지역으로 다른 데서 많이 개념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게 뭐였지?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트럴 아메리카, 중앙 아메리카 하고 그 밑에 있는 아까 그림으로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센트럴 아메리카 지역이 있었죠. 그 밑에 남아메리카의 상단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섬 국가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스몰 작은 도서 국가들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것이 생물학적 종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뭐 비치 이런 지역은 잘 알지만 여기는 특히나 동남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망그로브가 있고 스왑프 습지 지역이 있고 시그래스 해초가 많은 지역인데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겠죠. 여기 지역이 워낙 그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코랄 리프가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블루 이코노미도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활발하겠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나라 블루 이코노미 할 때는 뭐 갯벌 정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건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대한 건 맞죠. 그랬을 때 여기는 생물종이 훨씬 더 식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흡수하는 양이 훨씬 더 클 거고 역할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로 오염돼서 어떤 영향을 일으킨다면 가치가 훼손되는 정도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포와 정량화. 분포와 정량화 비슷한 얘기인데 얼마나 있는지를 본다. 그리고 기인을 보고 그들 어떻게 이동하는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본다. 그것이 대형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에서 이러한 것을 보고 그리고 결국은 플라스틱에 대한 영향을 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인터벤션, 개입을 해서 활용할 것인지까지가 중요한 목적이겠죠. 이런 리뷰를 하는 목적이. 피어 리뷰도 피어 리뷰도 리터러처라는 건 논문을 주로 봤다는 얘기고 시기는 논문을 주로 봤다는 게 논문만 봤는데 그 중에 뭐죠? ICC 데이터를 포함시켰다. 1980년부터 2020년대까지이고 여기서는 뭐 요런 저는 알지도 못하는 데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범위는 피어 리뷰드 페이퍼를 많이 봤다. 그리고 시기는 아까 말한 그 시기고 그리고 요 생태계 내에서 요 해안과 해양 생태계를에서 행해진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논문들을 추려서 뽑아내서 갖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리뷰하는 초점은 여기에 맞춰서 초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1991년부터 2020년까지 IC 데이터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만큼이 있었습니다. 피어 리뷰드 스터디 보면 전체는 43편이었고 비치에 33편, 생물에 대한 것이 4편, 망그로브에 대해서 3편, 코스탈 해안 해수에 대해서 2편, 딥스에서 2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쭈루룩 보시면 이거는 자세히는 제가 안 볼게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콜롬비아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했고 연구들도 사실은 여기에 많이 돼 있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 보셨죠. 그래서 가장 높은 농도가 여기서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제일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플라스틱에서는 23편의 논문을 봤습니다. 비치 세드멘트에서 13편, 자세히는 안 보고 지역은 생물체에 3편, 망그로브 1편, 해안 가까이 코스탈 가까이 연안 어로에 대해서 6편, 코랄 리프의 1편이었습니다. 역시 여기서 마이크로 플라스틱 농도도 제가 농도를 잘못 말합니다. 스터디. 연구된 편수가 아까 첫 번째 논문에서 첫 번째 그림에서 봤듯이 콜롬비아가 제일 많이 연구돼 있는데 실제로 농도도 높았다는 게 본문에 나중에 있어요. 연구 편수가 콜롬비아가 제일 많다. 마이크로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였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즌 사이언스에 의한 데이터도 포함을 시켰는데 그것이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이다. 38개 나라에서 이것을 어디에 있냐면 CMC. 이 CMC라는 Center for Marine Conservation이라는 센터에서 이것을 했는데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이 코스탈 클린업을 이 지역에서 조직을 했다는데 이것이 바로 ICC를 시작한 최초의 단체 이름인가요? 오시의 전신. 제가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 지금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엄청나게 커서 여러 가지를 해서 또 ICC를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훨씬 더 큰. 아닌데 CMC가 OC로 바뀌었는데. 근데 지금 홈페이지가 있던데요. 들어가 보니까 CMC 치니까. 별도로 뭐가 생겼나 보다. 다른 게 생겼나 보다. 오시의 전신이 CMC 맞죠? 그럴 것 같은 게 1986년부터 OC, ICC가 처음 시작된 횟수가
나오길래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CMC는 지금은 OC하고 다른 홈페이지가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1991년에 이 지역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 CLME 지역에서 ICC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8개의 지역에서 나라들에서 한 그 데이터를 여기에서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연구들이 다 마이크로 플라스틱보다는 대형 쓰레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전의 연구들을 포함시키면 지금은 이 지역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그 논문들은 대부분이 대형 쓰레기였습니다. 그리고 해변의 해양 쓰레기 또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보다는. 이것들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늘 쉽게 알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접근하기가 쉽고 조사하기가 쉽고 비용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좀 덜 돼 있다. 플로딩 데브리는 플랑크톤 넷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은 데서 사용한 것 같고 여기 서브머리즈 진적 쓰레기. 네. 진적 쓰레기는 뭐 ROV도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 연구자들이 배를 이용해서 접근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덜 돼 있겠죠. 그리고 생물체 시료들은 표착한 생물 또는 새나 거북하고의 인터랙션, 얽힘이 있거나 뭐 섭취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보고되는 것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북 같은 경우는 분비물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재활센터에 오는 분비물을 통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해변에 있는 해양 쓰레기를 훨씬 더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들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샘플링하는 도구들 그리고 해수에서의 실을 얻기 위해서는 배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테크니컬 엑스퍼타이즈니까 뭐 테크니션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도 필요하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량을 했냐면 눈으로 봤다는 거 보니까 대형 쓰레기를 했을 때 근데 마이크로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기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 보면 비주얼 또는 포텐셜 분석 기기를 사용해서 했다. 논문을 자세히 보면 여기 비주얼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형 쓰레기는 우리처럼 모아서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기록했다기보다 주워서 일일이 기록을 한 것도 있을 테고 눈으로 가면서 기록을 한 것도 있을 테고 뭐 그거는 각각의 논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쓰레기의 농도가 얼마나 됐느냐, 풍도가 얼마나 됐느냐를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면 비치에 있는 쓰레기는 미터당 15개보다는 작았다라고 합니다. 제곱미터당으로 보면은 제곱미터당 15개보다 작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2009년부터 10년이죠. 그 논문이 거기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100m당 628개였죠. 그러면 미터당 6.28개였으니까 6개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해변에 2009년 10년 데이터입니다. 그거보다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뭐 그런 정도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곱미터당 역시 5, 6 이 정도 됩니다. 지금 2기 데이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상한선 뭐 높은 지역은 더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정도하고 비교하시면 좀 이렇게 이 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6 정도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높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리뷰 논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네얼 우리나라 말로 이게 그냥 영어로 읽으면 보네얼 이렇게 읽힐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국가하고 자메이카라는 국가들의 망그로브에서 높았다.
여기서 60까지 가잖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여기서 높았다고 합니다. 아까 이 나라가 약간 오른쪽에 있어 섬국가였어요. 자메이카는 중앙에 있는 섬국가였고. 그리고 딥시, 심해져 있는 농도를 보면은 2,700 제곱킬로미터당이에요. 제곱킬로미터당 2,700개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이게 아틱 오션이에요. 아틱 오션에서 제곱킬로미터당 7,700개까지 뭐가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낮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높고 높은 곳보다는 낮고 낮은 곳보다는 높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지역이 여기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이렇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27m에서 2,561m까지 조사한 기록으로는 48개였다는데 이거 아주 좀 실수를 좀 크게 했어요. 단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이건 깊이예요. 그만큼의 범위가 아니고 뎁스니까 48개가 어느 정도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제곱킬로미터당 1,414개였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서피스 이건 딥시고 서피스 워러는 낮았다고 하죠. 다른 지역보다. 그게 1,414개.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개념이 좀 제곱킬로미터 얼마가 있는지 많은지 높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보다는 뭐 낮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역시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기 로우하고 비교한 건 그거는 마이크로플라스틱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 얘기하신 거죠? 얘는 로우 에달은 마이크로플라스틱이죠. 이게 얘는 그냥 매크로고. 이게 마이크로 플라스틱이겠네요. 왜냐면 이게 매크로 플라스틱 이렇게 개수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사이즈가 전혀 다른데 서로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네요. 제가 너무 급하게 읽었는지 그 캐치 못했네요. 이게 최근에 제가 이 해수에 리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최근에 논문 그건데 이게 단위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개수만 봐더라도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 논문은 굉장히 유명한 사이언스 논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부유하는 쓰레기를 대서양의 북대서양에서의 농도를 밝힌 건데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낮았다 이런 얘기예요. 플라스틱이 대부분이었다 이 얘기고. 그렇지만 역시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죠. 표준화된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근데 그 방법이 이것은 여기서 리뷰한 논문이 이런 걸 쓰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많은 방법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UNEP IOC 가이드라인이 있고 오스파 가이드라인이 있고 뭐 ICC 그리고 요거는 칠레에서 그 마틴 시엘에 의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데 리더 사이언티스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저희가 논문을 많이 읽은 적이 있는데 학생들 데리고 한 논문 그것이 아니라 그냥 시티즌 사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거를 쳐보니까 마틴 시엘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조사하는 노아의 방법 그리고 영국에서 하는 방법 이거는 NCS는 아니죠. 다른 방법을 또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IOC UNEP 방법 여기인데 또 썼어요. 근데 이거는 IOC UNEP 방법 중에서도 캐리비안 해를 위해서 다시 이렇게 만든 방법이 있나 봐요. 하여튼 이런 방법들이 있어서 방법들이 여기서 이렇게 방법을 언급한 이유는 이 방법들이 다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 데이터들을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여러 가지 사이즈 또는 정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트랜젝트는 몇 개를 둘 것인지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해서 각각 다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카포로스 휴기 이 사람이 추천을 하기는 ICC 방법과 오스파 프로토콜을 같이 섞어서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했고 엠브로즈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좀 혼합된 아니면 조금 더 발전시킨 프로그램을 쓰는 것을 추천을 했는데 이 논문은 여기 지역에
쓰레기를 조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ICC 데이터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미터당 0개에서 45개 있었다. 그것이 91년부터 12년까지는 그랬다는 얘기고 13년부터 21년까지는 0개에서 19개, 미터당 0개에서 19개의 쓰레기가 보고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데이터를 다 풀링해서 보면은 핫스팟을 알기는 어렵다. 이것을 여기도 킬로미터가 나오고 얼마의 쓰레기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킬로미터당 쓰레기가 얼마다 이렇게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는 가능한 거죠. 그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ICC 데이터도 단위 미터당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어느 지역이 핫스팟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ICC가 뭐 과학적으로 꼼꼼하게 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호주의 데니스 하디스 팀이 ICC 데이터 논문을 썼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심도 있게 분석을 했더라도 그 데이터는 ICC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염된 쓰레기로 가장 오염된 지역을 밝히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CLLM이 지역에 포함되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리고 바하마 이런 지역이 속했습니다. 네, ICC 데이터를 볼 때는 이 지역이 많이 속한 편이죠. CLMEA 지역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한 농도를 보면 비치 세디멘트의 제곱미터당 0개에서 3,194개가 있었습니다. 로우한 지역은 혼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중간쯤 되는 지역이 콜롬비아, 파나마, 과테말라, 높은 지역이 콜롬비아였습니다. 그리고 핫스팟은 이 지역입니다. 카타제나라는 지역으로 펠렛 조사를 했을 때 3,194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논문에 의하면 45,520개가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없어서 본문에 이 연구에 본 인용한 논문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렇게만 밝히고 있어요. 이 정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리가 없어서 비교를 하기 좀 어렵다. 핫스팟은. 그리고 1차 마이크로 플라스틱하고 2차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볼 때 분석을 해봤더니 폴리머를 봤다는 얘기예요.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1차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형태였다. 파편화돼서 생성된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봤을 때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우레탄, 폴리이스터, PET, PVC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된 지역을 보면은 혼두라스, 파나마 이런 지역이고 아까 얘기한 소도서 국가들에서는 이런 나라들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수에 있는 아까는 페리온이었죠. 미세 플라스틱을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이 콜롬비아의 이 지역이었습니다. 아트라토 리버 델타 지역에서 이 농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볼 때 보고된 것을 비교해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높았다. 해수에서 높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보고하는 방법도 역시 표준화되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주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 그리고 비주얼 어떤 논문들은 비주얼 아까 시각으로 조사를 한다고 했죠. 이것들은 아마도 비주얼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어떤 논문들은 현미경으로 볼 때도 이렇게 이끌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FTIR을 보지 않았고 현미경으로 봤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1mm부터 5mm까지를 실제 육안으로 봤다. 두 가지로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폴리머 타입을 보기 위해서 서브샘플을 했다. 이거는 이것도 좀 이슈가 된다고 했는데 아주 많은 부분 연구들이 서브샘플을 보기 때문에 얼마나 서브샘플을 했느냐, 대표성 있는 서브샘플을 했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비교하는데 단위가 맞아야 되는데 단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과도평가돼 있고 어떤 것들은 과소평가돼 있다. 그래서 비교하기도 힘들다. 그 기인을 보면은 지금 시간은 좀 많이 갔는데 20몇 분째 슬라이드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가정에서도 나오고 산업에서도 나오고 농업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나오고 있지만 강을 통해서 이것들이 유입이 되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해상기인보다는 육상기인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C 데이터를 볼 때 많이 나오는 쓰레기는 패키징 매테리얼, 그리고 위생용품들, 어구, 그리고 지금은 2.5cm보다 작은 것들도 보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ICC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어떤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모스트 어bundant한 가장 많이 나오는 육상계 쓰레기를 보면 음료수병 해변에, 그리고 해저에 역시 음료수병, 해변에 비닐봉지, 해저에 비닐봉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1차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공장에서 만드는 공장이나 가공하는 공장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거 선적하는 항구에서 많이 나온다.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육상에서 기인한다 라고 논문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고해상도의 위성을 통한 보고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논문들도 있는데 키카키라는 사람이 그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2014년부터 2019년 이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플로딩 데블도 역시 리모트 센싱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 과테말라, 혼두라스 이런 나라들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그랑지안 입자 모델에 의해서 입자를 추적하는,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것은 입자 추적 모델이다. 이쪽 추적 모델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의 이동도 역시 어디서 왔는지 이거 기인을 밝히는데도 이 추적 모델이 사용이 되는데 이것을 이용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분이 이런 논문을 썼는데 대부분이 추적 모델을 해봤더니 육상에서 기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도서 국가들의 비치의 투어리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투어리즘이 이 국가들이 그 경제적인 비중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그 관광에 해양 쓰레기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미스매니지드 플라스틱이 이런 랜드필이나 폐수처리장과 우수라는 것은 표면을 흐르면서 해양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고 농업지역 또는 도로 이런 데를 통해서 바다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싱이나 선적, 어업이나 선적에 의해서도 해안가에서 해변에서 또는 항구라고 하는 게 낫겠죠. 항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활동들이 역시 해양 쓰레기에 기인을 합니다. 배출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 예로 어구들, 우리가 많이 말하는 자망, 그리고 밧줄, 팥, 문어던지고 이런 거 이렇게. 그다음에 부표, 역시 부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ICC 데이터를 봐도 이것들이 핫스팟에서 보고되는 것들이 밧줄이었다. 이런 나라들에서 밧줄이었다고 합니다. 14개 국가들의 그 이해관계자들하고 썰배, 여기서는 설문조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 피싱 기어가 어구들이 왜 발생하는지를 물었더니 역시 우리가 흔히 듣던 그런 요인이었어요. 날씨가 기상이 좋지 않거나 어구가 구조물에 바위 같은 것에 얽히거나
또는 뭐 놓지 말아야 될 때 놓거나 아니면 폐기시키거나 어구를 우리가 뭐 투기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폐어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조국을 봤더니 다른 먼 지역에서도 이런 쓰레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는 데는 강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아까 지도에서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연한 파란색으로 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들이 이 유역으로 CLME 지역으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시키고 이것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강이 여기 리버라고 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여기 언급되는 과테말라, 하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이 논문은 전백 논문이 아니고 1000개 강이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가는 80%를 차지한다는 최근 논문인데 거기서 봤더니 랭크된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 20개 상위 20 국가들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얘기한 그 논문에서 강조하기를 이러한 나라들이 뭐 기후라든지 지형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관리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가는데 거의 당연한 얘기죠. 뭐 홍수가 나거나 악천후 기후들이 발생을 하거나 지역학적으로 또 해안에 가까운 지역 또는 배출시키기가 더 쉬운 지역 이런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쓰레기가 바다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테말라나 혼두라스 같은 지역들이 발생한 육상기인 쓰레기가 바다로 가는 것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특히나 레이니 시즌에 우기에 많이 간다. 그래서 언급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트랜스바운더리 이슈라고 해서 나라와 나라들 또는 해양의 표층이 중층이나 해저로 이동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비치로 이동한다. 그래서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고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그 컴파트먼트의 다른 영역으로 해양의 다른 생태계로도 이동을 하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는 이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보면은 해변에 있는 쓰레기가 많은 것들이 바람을 맞는 쪽에 바람을 등지고 있는 해변보다는 바람을 맞는 쪽에 해변에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외국인 쓰레기, 우리로 이해하면 외국인 쓰레기도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추정 모델을 봤더니 이런 커런트 3개가 언급되고 있는데 캐리비안 커런트와 유카탄 커런트하고 파나마, 콜롬비아 자이언 것들이 의해서 쓰레기가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랜스바운더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인접한 곳에서 오는 육상기인 쓰레기들이 커런트를 통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도서 국가들까지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보면 남아메리카 상당 국가들에서 나온 쓰레기가 뭐 해류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섬 국가까지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얘기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복이 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라그랑지안 입자 모델을 봤더니 오션 커런트가 당연한 거죠. 해양 쓰레기도 입자이기 때문에 입자 모델을 봤더니 해류에 의해서 플라스틱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요 사가섬이라는 사가섬 C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아까 그 지도보다도 약간 더 외쪽으로 아까 지역이 여기라면 이쪽을 이어갑니다. 더 큰 이 지역을 이동하는 것 이해하는 것인데 그쪽에 있는 이쪽으로부터의 정상적이지 않은 인플럭스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유입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분유 쓰레기를 이 지역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CLME 지역으로 쓰레기 이동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 관리된 쓰레기들이 당연히 지금 해양 생태계로 가겠죠. 그랬을 때의 이 프랍 루트라는 것은 땅 위에 이렇게 에어리얼이라고 되어 있던데 우리나라에 흔히 보지 않는 망그로브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이 루트, 그걸 프랍 루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아까 얽히면 스모더링 효과라고 해서 했는데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에 뭐 죽게 만드는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치에서 특히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중요한 지역인데 그것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시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프래그먼트가 파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파도가 치니까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깨지고 높은 온도가 또 플라스틱을 파편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특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외선에 의한 영향입니다. 이것들이 플라스틱을 약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치가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치는 잠깐 이 쓰레기가 머무는 곳일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쓰레기가 해류에 의해서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싱크도 되고 있지만 소스도 될 수 있다. 거기에 묻히는 지역도 있지만 발생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해하신 대로 여기서도 뭐 쓰레기가 보고되고 있고 역시 심해저에서도 쓰레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쓰레기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머린 생물에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입니다. 생물체까지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들 아까 본 바와 같이 것들입니다. 그래서 역시 생물체도 한정된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잠시만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시만 머무는 곳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이동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 쓰레기가 쓰레기를 이동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다이버시티에 대한 영향은 아까 나왔는 요거하고 중복이 되고 있고요. 네, 피지컬도 아까 그림에서 이해하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되고 있고요.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물질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농도가 그램 퍼 나노그램은 그 ppb, ppm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ppb 수준이 영향을 세게 미칠 수도 있고 적게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독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농도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농도가 얼마만큼보다 높아야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야 사실은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뭐 분석을 해봤더니 이만큼 된다. 41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머큐리, 수은도 플라스틱에서 검출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영향을 보시면 역시 인간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먹어서 영향을 미친다 이거보다는 이 경제적인 영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레크리에이션, 여가나 관광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뭐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ALDFG가 해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한 논문도 뭐 소개가 돼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역시 소셜, 이코노믹, 헬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광을 통해서나 들여다 먹어야 됩니다. 앞으로 갔어요.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특히나 또 중요한 문제가 모기 그리고 댕기열 또 하나는 뭐 이거 좀 한국말로 뭐더라 치쿤구니안 뭐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들은 이런 것들에도
이런 것들을 이동시키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립세터클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인간에 대한 지금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섭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뚜렷한 영향을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리지게 어디에서 그 정보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보면 여기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분포하고 얼마나 연구되고 있다를 리뷰한 논문이고 디테일한 것은 논문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여기서 이 베이스라인으로 밝히고 있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일관적이지는 못하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의 미세 플라스틱하고 대형 쓰레기의 농도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생물학적 다양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느냐 정량화에 있어서 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원인을 밝혀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이 영향이 무엇인지를 더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리모트 센싱에 의해서도 또는 입자 모델에 의해서도 연구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다방면의 연구가 같이 융합을 해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멀티 디서플리너리 리서치라는 것은 방면이 연구 분야가 사이언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셜한 문제, 이코노믹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아우르는 연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장인가요? 2장이 더 있네요. 그래서 이런 액션 플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GPML, GGGI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걸프 카리비안 피셔리스 인스티튜트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네요. GCFI라고 합니다. 그리고 ALTF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고 랩 말리를 통해서도 이 지역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CLME 지역에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속될 대형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은 지속적으로 갈 문제이다. 그리고 아주 기인이 여러 가지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를 뛰어넘거나 그 해양의 해저 또는 비치로 서로 이동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그 영향을 보면은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생태학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화학적인 영향을 생물종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양이 되게 많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논문을 근거로 썼지만 안 보고도 우리가 들었던 것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얘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논문들이 물론 뭐 캐리비안 지역의 그 지역을 연구한 거라고 하지만 이런 논문들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너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이야기들을 여기에 논문들을 쫙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리브의 특징을 요약한 거죠. 네,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생각 없는 것 같으면 저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모으고 안 모으고 했을 때 이거 이제 이거 엄청 그렇죠. 중요한 뭐 거예요. 그것이 저걸 보고 총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문에 본문은 별로 읽을 게 없어요. 핵심은 저거야. SI 스플멘트 매트리얼의 엑셀로 엄청난 자료가 다 데이터를 나와요. 사실은 제가 여기 가보면 네, 그것도 같이 좀 보내주세요. 나는 접근이 안 돼. 제가 작업 카페에 올려놨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탭이 엄청 많아서 그 논문의 데이터를 다 해놨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쓸 그러니까 때는 그들과 그렇게 했는 것 치고는 논문에 나오는 설명이 부실해요. 그림은 이건 캐리비안 그림이 아니야. 뒤에 그런 게 조금 더 자기들 결과를 표나 그림으로 종합해내는 그의 리소스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왜 이 연구를 했지 싶었는데 펀딩을 안 받았어요. 그냥 자기들 카리브 LM이 지도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 치고는 엄청 하여튼 엄청난 작업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프레젠트 하는 데서 조금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없었네요. 제가 생각할 땐 너무 개괄적으로만 밝혔다는 거고 두 번째는 분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을 좀 더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했으면 이거 EST에도 낼 수가 있었는데 분석하는 비용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엑셀. 근데 엑셀에는 또 그 데이터가 다 실려 있어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 논문에 44편하고 23편이 나왔잖아요.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봐서 엑셀을 했는데 그것들을 분석하는 게 약하고 그거를 분석하는 게 약하다 보니까 그 개괄적으로 실어놔서 저는 똑같이 아까 그 질문이 들었던 게 은희쌤하고 똑같은 생각했어요. 아니 이거 내가 그냥 생물학적 영향은 이렇고 빛에는 이만큼 있고 해변에는 이만큼 해수에는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다라는 걸 대략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건 특별한 게 없어요. 할줄 알고 2편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몇 편도 네, 쓰겠는데 이거는 잘 이 정도 보고 데이터를 근데 우리가 나우팝에 사기국 그거 하는 것도 사실 어려웠잖아요.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워요. 모으기가 하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모으기가. 근데 아프리카 보고서 누스가 710편인가 700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작품도 이제 이런 거고. 이게 쓰는 게 좀 약했어. 어쨌든 근데 은지쌤 같은 생각을 저도 아침에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이제 노력은 엄청 들어갔지만 어떤 시사점을 주거나 조금 더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약했다라는 느낌이 라이팅이 들어요. 조금 약했어. 네, 약했어요. 숫자들을 분석을 했다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숫자 그런 분석이 얘기해가지고. 잘못해서 실제로 우리 은지 단위를 쓰지 않았어요. 은지쌤이 그런 것까지 파악하고 이제 저 오늘 아. 열심히 들었어요. 많이 16페이지 16페이지 슬라이드 여기 한정에 한정. 이게 얘를 이렇게 가면 어떻게 가요? 그냥 그 눌러서 16칸 갈 거예요. ESC 여기를 16을 써볼까요? 네, 아, 모르겠다. 갈 거예요. 다 갔어. 이거 중간에 48개 이 아이템 단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아까 그 대항에서 그러니까 딥시 그거 조사할 때 ROV 내린다고 했잖아요. 네. ROV 내리면서 그거 센 거예요. 근데 ROV 센다고 해도 면적이 아니야, 면적을 세는 게 안 아니고 세요? ROV가 이렇게 탐산선에서 이렇게 쭉 내린단 말이에요. 케이블 달고 이렇게 내려가면 카메라가 있어요. 그럼 그 눈에 보이는 걸 센 거예요. 그래서 저 수심 때에 저렇게 48개 아이템이 나왔다고 저게 중요한 이유는 아, 면적이 안 나오는구나. 떠 있다가 이렇게 바닥까지 쌓이는 그 중간 과정이 어렵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그래서 어려운 얻기가 영역이구나. 어려운데 이게 이제 내리면서 센 거예요. 세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간 플라스틱 거동을 알 수 있는 이제 실제로 그 가라앉는다. 왜냐면 잘 안 나온다. 중간에 뭐 그 이 중간 얘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세가지고 면적도 없고 이런 거고 나중에 저기 면적 킬로미터로 한 거는 이제 바닥에 있는 거를 샜기 때문에 저렇게 단위가 나오는 거죠. 저도 이게 보고 논문을 봤는데 면적이 없길래 근데 ROV가 다 논문에 면적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저거를 목적으로 뭐 했는지 아마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는 면적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쓰레기 보러 가지는 않았을 ROV를 아니요. 내리는데 이렇게 쓰레기- 면적해서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자기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걸 썼지 하고 찾아보니까 칸하이가 그 스웨덴이랑 하여튼 유럽의 엄청난 팀들하고 아틱 익스피디션에 참가를 했어.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 지금 저 ROV 했는 거, 딥시 했는 거, 뭐 마이크로 플라스틱 했는 거 이런 걸 퍼스트로 리차드 톰슨하고 정말 좋네. 퍼스트로 몇 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카나이가 네. 이 사람이 지금 리차드 톰슨이니 뭐 그 저 스웨덴 대학 교수니 뭐 하여튼 유명한 내가 아는 사람들 막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저자고 이 사람이 퍼스트로 4편인가를 했어. 그 결과를. 보통 이 딥시에나 뭐 수중 깊은데 논문들은 쓰레기를 물어 갔다기보다 다른 연구를 하면서 같이 네, 근데 그런 스웨덴에서 경우가 뭔가 많았어요. 엄청 큰 돈을 들여가지고 완전 멀티내셔널 엄청난 팀을 아틱으로 보내가지고 익스피디션을 했네요. 그 결과를 너무 많이
바닥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가서 면적이 나오는데 내려갈 때는 안 나온다. 네.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면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려가서 저 구간, 생각해보면 저 구간만 알겠어요, 나왔다는 게 근데 중요한 저게 거다. 저 사이에 나저 이거가 아까 다른 바다는 또 다른 수심에서 나거든요. 이제 그게 아마 수배랑 돌리겠지 어쨌든. 왜냐면 그 면적 얘기를 한 게 제가 다른 논문 볼 때는 면적이 나왔거든요. 그 다른 저 데이터는 저 비교하기 데이터는 위한 게 아니고 내려가면서 봤다라는 거를 봤더니 밝히고 싶은 거였네. 네. 아, 이거 본문을 보면 알겠는데 근데 한번 저도 어떻게 말할 것 같은데 중간에 근데 그 개수가 45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적은 거지. 이게 이제 중간에 내려가면서 셀 수 있는 제목에 하다가 데이터의 양은 너무너무 적은 거지. 있네 이랬을 거예요. 다른 데는 내리고 그리고 해저 논문 보면 딥시 바텀 이런 논문 보면은 실제로 쓰레기를 보려고 가지도 않았어요 실제로는. 근데 갔더니 쓰레기에서 한 논문들도 꽤 있어요. 쓰레기 항목을 조사할 항목조차도 없었어 처음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논문을 보면은 그게 그 사진을 찍었는데 있더라 이런 논문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 걸 하려다가 사진 찍었는데 쓰레기가 있어. 야 그럼 지금부터 쓰레기 사진도 염두 한번 찍자. 뭐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하는 그랬는데 것들. 네. 요새는 요즘에 이제 더 계획적으로 하겠죠. 하죠. 네. 고맙습니다. 저기 질문. 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45예요. 네. 45예. 그리고 애달만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중간에 가다가 편집을 좀 조은숙 선생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그 카리브해 가본 적은 없는데 여행을 다녀온 기분? 그런데 요즘 어디 섬에나 이렇게 가면 좋은 풍경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원래 좋은 풍경을 보러 여행을 가긴 가는데 이게 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쓰레기 사진만 찍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쓰레기 여행을 갔다 온 기분? 해양 쓰레기. 그래서 이것도 카리브해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게 지도를 같이 보면서 선생님 설명을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지도가 옛날에 역사 속에서나 봤던 이런 지역인데 이제는 또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나 뭐 그 카리브해나 해양 쓰레기는 또 조금 비슷하다는 것도 느꼈고요. 또 새롭게 알게 된 거는 아까 사르가 뭐였죠? 들어가서 그게 조금 새로웠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찾아놨는데 나중에 마치고 나면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국대선에서 해양 관련 되게 유명한 곳이 그 조사 굉장히 중요한 조사. 그게 또 해양 쓰레기에서 중요한 거는 카펜터가 1972년에 최초로 썼는데 두 편을 썼죠. 하나는 뭐죠? 스티로폼 조각. 네. 또 그 중에 하나가 사가소스예요. 최초의 쓰레기를 밝힌 지역이 저주게요. 저지. 미국 사람이니까 거기 갔겠죠. 하나는 롱아일랜드 쪽에 저 북쪽이고 하나는 사가소 지역이고. 네. 그 아틱 강은 여러 연구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요. 그래. 플라스틱 목적으로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미세 플라스틱이나 뭐 문제가 심각하니까 배를 띄울 때 포함을 시키겠죠. 꼭 쓰레기 연구를 하는 거지. 이거 아니에요. 이제 보면은 그거 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를 하면